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라 현재 캐나다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국제 여행자들은 입국 전 음성 코비드19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입국 시 코비드19 검사 결과 제출을 면제받는 여행자의 유형을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필수 노동자, 유아 및 정보 관계자가 포함됩니다. 필수 노동자의 예로서는 무역 및 운송 분야인 항공기, 트럭 운전사 및 승무원, 구급 서비스 제공자인 소방관 및 구급대원, 적격 정부 관계자인 캐나다 정부 직원, 국경 서비스 직원, 법집행관 등이 있습니다. 근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캐나다 군인도 도착 전 검사 결과 제출 요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세 미만의 어린이 또한 입국 전 코비드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고 경유하는 항공기의 승객도 검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업무 목적으로 캐나다에 정기적으로 입출국하며 빈번하게 국경을 넘는 근로자들 또한 면제됩니다. 통합된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코비드19 테스트 결과 없이 캐나다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침체된 임금으로 인해 토론토와 밴쿠버가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탑5 도시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도시개혁연구소와 캐나다의 공공정책 프론티어 센터가 주택가격과 소득의 측정치인 중간값 배수를 적용하여 전 세계 8개국 대도시 92곳의 주택 구입 능력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치가 클수록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뜻인데요. 홍콩은 지난해 점수 20.7점으로 11년째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년 이상 꾸준히 저축해야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위에 오른 밴쿠버는 지난해 11.9점보다 악화된 13점을 받았습니다. 밴쿠버의 부동산 중간값이 가계소득 중간값의 13배, 즉 집 구매에 13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11.8점인 시드니와 10점인 오클랜드가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고 토론토가 9.9점으로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가계소득 중간값 대비 부동산 중간값이 3배 이하일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준에 적합한 도시는 92개 도시 가운데 4개 도시에 불과했으며 모두 미국의 도시인 피츠버그, 로체스터, 버팔로,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몬트리올과 오타와는 상위 20위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각각 도시의 집값은 심각하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은 수십 년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비드19 팬데믹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하락하며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이미 주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많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생활 수준이 더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캐나다의 많은 시장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론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에드먼턴 상공회의소와 캘거리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사람들이 단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집을 사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2일까지 1000장이 넘는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요. 하지만 단 6%만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BC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발부된 딱지는 총 1058장, 이 중 2300불짜리 과태료는 201장, 230불짜리 과태료는 857장이었습니다. 총 과태료만 무려 70만 불에 달하는 금액이나 ICBC 측은 납부된 금액은 34,956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검역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발부한 딱지는 총 94장으로 총 과태료가 10만 2,695불인데요. 이 역시 11,800불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BC주 정부는 과태료 지불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심을 ICBC에게 맡겼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프레이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겠다 밝혔습니다. 프레이저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라면 증상 유무를 떠나 검사를 받을 것이라며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친한 사람들 연락처 등 추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변이검사 과정은 간소화해 빨리 양성 사례를 구분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검사 과정 개편도 있었습니다. 한편 프레이저 보건당국은 최근 며칠간 서리 및 델타 학군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교내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밀접 접촉자 신속검사, 변이 사례 식별 등 다양한 새로운 조치들을 취한 상태라며 추가적인 전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면서 토론토 시내의 사무실 공실률은 올해 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RE의 새로운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토론토 시내 사무실 공실은 올해 12.4%로 2020년 7.2%, 2019년 2.2%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외 지역 또한 사무실 공실률이 2019년 11.8%에서 2020년 15.3%로 높아져 2021년에는 17.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의 사무실 임대료는 토론토에 있는 오피스타워 소유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향후 1년 내에 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토론토의 소매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식료품점, 대마초점, 달러 매장,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 많은 부문이 번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시장은 코비드19로 인한 락다운 조치가 3월 8일에 해제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존 토리 시장은 토론토 시민들이 앞으로 2주간 공중보건 대책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있으며 이번 락다운 조치가 끝나는 시점부터 완화 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저희 이러한 낙관론은 시민들이 이 상황을 진정으로 끝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또한 체육관에 가고 머리를 깎고 쇼핑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은 토론토 시민들에게 가정 밖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줄 것과 가능한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 최대한 집에 머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리 시장은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지켜진다면 토론토가 안전하게 재개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앞으로 2주간의 동향에 달려있으며 토론토가 재개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토론토는 1월 14일부터 스테이앳홈 명령이 시행 중이며 더그 포드 총리는 당초 2월 22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조치를 보건의료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3월 8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론토에서는 94,943명의 코비드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614명의 코비드19 관련 사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큰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23일 오전 7시 12분경에 일어났으며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 말에 따르면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차량 절단 장비를 동원해 우즈를 차량에서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즈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술을 받는 중입니다. 사고 차량에는 우즈 외에는 탑승자가 없었고 다른 차량과 충돌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단순 운전 과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주행도로에서 약 9m 정도 굴러 도로 옆 비탈의 측면으로 누워있고 차량 앞부분은 완전히 구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즈는 지난해 12월 미국 프로 골프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에서 아들 찰리와 팀을 이뤄 출전한 뒤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상태였습니다.